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래간만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번 주는 양시장 조정권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주는 뭐 거래소가 좋고 코스닥이 그랬고 지지난주는 코스닥이 좋았고 거래소가 그랬고 지난주는 거래소가 좋고 코스닥이 좋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가 이번 주는 양시장 조정권이 나왔습니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및 시가상위 2차전지 관련주, 이 시가상위 2차전지 관련주가 LG이노텍, LG화학, 삼성 SDI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로 급락했던 SK이노베이션은 또 강했어요. 그쪽 종목들 중에서 특징은 시가총액이 이 시가상위 2차전지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떨어지는 쪽이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 지수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및 이쪽이 약세를 줬고 포스코 그룹 및 2차전지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핵심주도 지금 눌림목 중에 있고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기반형과 EUV, 아까 어떤 분 질문했던 그 SDI 그런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거나 선별적 흐름이 나오거나 약세를 주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권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공지능 로봇주가 가장 돋보였고요. 이들의 특징은 올해 가장 강력하게 먼저 치고 간 주도주 섹터라는 거. 그 다음 제약주도 양호였으나 옥석가래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요 말이. 이종복이가 이런 말을 하고 빗나간 적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약주 쪽은 제가 좀 부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고, 핵심 제약주는 꾸준한 관심 양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시간이 있는데 이게 될라나요? 종목 진단. 여기 보다 보면 삼성 바이오, 삼성 바까지만 칠게요. 6월 16일 날 어떤 분이 삼성바이오를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분이 전화를 걸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삼성바이오 60만 원 쪽으로 오면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종복이가 6월 16일 날 삼성바이오가 무슨 놈에 60만 원 오느냐고 하면서 삼성바이오가 만약에 60만 원으로 오면 지수 주식시장 나락으로 간다고 하고, 내가 최근에 추천한 제약주는 뭐 SK바이오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삼성바이오.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100점 100승이에요. 이 삼성바이오가 지금 8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보다시피 7월 달 쪽으로 갈 때 머리를 숙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조종을 받을 때 사야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말이 씨가 될까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2차전지 핵심주들 대형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나는 기술적 분석 못해. 그냥 뭐 사면 사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하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 권역까지 왔어요, 여러분. 권역 자체가. 종목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많아질 때는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반드시 소외를 받아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2차전지 날라댕길 때 인공지능 로봇서부터 제약주서부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업종 대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분기가 강력한 폭등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체 다 가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저 제약주나 에너지 쪽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우겨댄다면 3분기 장은 지수가 꺾이거나 배터리 같은 주식이 배터리나 반도체가 꺾여야지 그쪽이 올라가거든요.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려내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전체 다가 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도 보면 에너지 관련 주도주 LS류 89,800원 언저리 기억나시죠? 그게 15만 원까지 폭등을 했던 그 LS류는
아직은 가격 부담이 있어요. 걔들이 다시 10만 원대로 밀리면 적극 매수지만 아마 쉽게 안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도 순환매 노림수가 들어가는데 원전 관련주, 대표적으로 원전의 두산 에너빌러티나 아니면은 뭐죠, 여러분? 그 전기세 이슈 있는 한전 자회사, 한전 기술 같은 거. 걔네들 뭐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쪽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강세장으로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섹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들 종목들이 한쪽이 세면 한쪽은 피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찬바람 쪽으로 넘긴다면 제약주가 되는 거예요. 제약주는 저 삼바나 아니면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나 아니면 요새 코로나 그 관련주들 또 바닥을 팍팍팍팍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잘 좀 하세요, 여러분. 요 제약주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CPI 변곡점이 오는데, 변곡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CPI 변곡점이라는 말을 딱 했어요. CPI가 8월 10일이에요. 그럼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 시간까지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이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요때까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밀리는 거 알려드렸죠? 그걸 다 딱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느 시점에서 종목들을 노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결과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주 초반 핵심주가 조정을 주면 그걸 매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별, 일별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월 초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얘기할 때 해주었거든요.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월 초에는 밀리는 흐름이 강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움직임이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딱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순에 밀리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밀리고 있을 때는 아까 동진이도 그랬고, 아까 어떤 분 그 TS 같은 거 59,900원에 5%인가요? 매수했었을 때 지금 47,000원까지 왔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그거 보셨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지금 밀리는 게 계좌 평가이익이 내려온 거지 손실 난 게 아니거든요. 던져버리기 전에는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잘 하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초에 조정이 나올 때 핵심주 노림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주 매수하고 노림수하고는 조금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노림수는 조금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말 그대로 CPI를 봐야 되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여러분. 대신 아까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아까운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인공지능 로봇을 더 이상 세게 얘기를 안 하느냐. 누구나 다 아는 거. 인공지능 로봇은 3년 연속 적자에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에 실적이 없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세게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의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자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연속 적자인데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양호한 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고 미래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까 석경이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적자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7% 감소한 주식이에요. 근데 주가가 5만원, 7만원대 있었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요. 매출액 100억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액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석경이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성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대신 배터리 전고체 쪽, 2차 전지 쪽은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이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얘들이 시장에서 약간 하급으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 쪽은 거래량 체크하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최고가 될 수 있다. 아마 제약주 쪽하고 아마 힘겨루기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싶거든요. 근데 나는 인공지능 로봇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고 내년이면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종복의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간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지금은 지수보다는 수익 극대화가 더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조금만 잡는다면 투자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그쵸? 예. 요 말씀 드리겠어요. 반도체 2차 전지가 눌림목이 나오면 그쪽에 매기가 몰릴 때 요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 한두 섹터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를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2차 전지를 손을 들어 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